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정황은 상당히 이제 에, 위험합니다. 서부지방법원 뭐 이런 루트로 이제 간다. 뭐 사실상 이제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을 이제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2030들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지금 가열차게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양상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스크럼을 짜고 진짜 밀어붙이는 뭐 그런 어떤 투쟁을 하고 있죠. 정말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저에게 말이죠. 아주 중요한 제보가 하나 왔는데요. 자, 이것은 뭐, 글쎄요. 저를 믿고 이제 보내주신 것이겠지만, 윤 대통령 대선 캠프, 거기, 싱크탱크 팀 관계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누군지는 제가 일단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제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자료를 전달 드립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싱크탱크 팀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박사 학위를 보통 갖고 있죠.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서요, 사전투표 개표 방송 짤막한 MP4 영상하고요,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저장했던 시점, 2021년인데요. 그것도 동영상으로 이걸 또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이죠. 여기 보면 2021년 10월 12일 요때 요걸 이제 작성했던 겁니다. 레포트를 말이죠. 대통령에게 이제 전달되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선거 조작에 대해서 그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제작 및 자료 저장 시점은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5시 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분이 저에게 보내온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의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싱크탱크 팀 인물 중 한 분의 측근 관계자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싱크탱크 팀은 외교 안보 분야를 비롯해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방면에 다양한 전문가 참여한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싱크탱크의 일원 중 한 명의 보좌 역할을 하였고, 제가 맡았던 임무로는 부정선거 관련 레포트를 작성 후 싱크탱크 팀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부정선거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건데요. 여기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고, 여기 가운데 제가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웠습니다. 여기 가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자신의 제보자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무슨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을 일단 증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또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나? 부정선거, 조작선거라고 하는데 이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지만 예상치를 벗어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20만 표 이상 발생하여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20만 표로 앞섰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40만 표를 득표하여 20만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지지층이 기형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이야기되는 것이죠. 사전투표 따로, 본투표 따로, 이런 것은 세계 어디에 가도 없다라고 하죠. 자, 이런 식이었죠. 사전투표에서는 52.6%대 44.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졌습니다. 그죠? 이걸 보면은 사전투표만 갖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랬던 것이, 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10월 20일 17시 시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향후 삭제 조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화본도 저장하여 전달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2022년 3월 9일 KBS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유튜브 가면 다 어디 많이 있습니다. 그 개표 순간 카운트다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그거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틀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위 부정선거 레포트 자료는 당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싱크탱크에 속한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미 당시 윤석열 후보도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었습니다. 윤석열 캠프 싱크탱크 팀 내부적으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달드리며 현재 위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이 정보를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자보다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널리 퍼뜨려져 알려지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뭐 이분의 이야기로는 그런 거죠.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것들 중에 한 개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박사라든가 뭐 황교안 총리라든가 민경욱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언급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4.15 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론화 이슈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 후에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부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이죠. 그 전에 김대중 당선도 뭐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는 사전투표도 없었고 수개표했거든요. 그때는. 그래 그때까지는 별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어쨌거나 개표 방식이 바뀐 것은 노무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등장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때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이제 도입을 했었죠. 그때부터 선거가 이상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문재인 당선된 그 장미 대선도 이상하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거의 모든 선거가 엄청난 의혹을 지금 낳고 있고요. 특히 4.15 그리고 이번에 4.10 이 두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의혹을 낳은 그런 선거가 되겠죠. 자, 아무튼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이걸 밝히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MP4 파일 사전투표 개표 방송 이거 한번 볼까요? 44.8% 득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상황도 보겠습니다. 전국의 개표 상황 89.8%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52.6%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앞서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현황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 이런 걸 보면요. 근데 결과하고 그 여론조사, 출구조사 이런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일에 이 선거 조작 이걸 풀스케일로 대대적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다 그러면요. 그 규모는 실제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어떤 특정한 집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천 명이 동원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보안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 소수의 인원일 겁니다. 결국에는 소수의 인원인데 그러면 표 바꿔치기라든가 통과리 같은 그런 것도 지금 주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엉성한 거죠. 소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선거구, 재검표 들어가는 거기만 이제 서둘러서 그렇게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거구에 문제 제기된 선거 소송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거 다 까는 건 아니었잖아요. 몇 개 못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는 아닐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안에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확실한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산 용언이라든가 거기 핵심 관계자 루트가 있겠죠. 뭐 그런 걸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번에 이제 99명 중국인 연수원 그리고 이제 미군 기지 압송설 이게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일대 이제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도 난리 났습니다. 이걸 지금 취재하고 뭐 그걸 그냥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게 확정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 없어요. 그냥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진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지금 없더라고요. JTBC도 그걸 갖고 뭐 태클 걸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계엄은 트럼프와 교관말의 공동작전, 가짜뉴스 만들어 퍼뜨리는 매체 직접 가보니라고요. 여기 보면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국인 해커 99명이 미군에 체포돼 일본 오키나와로 이송됐다. 그거 유튜브와 매체들의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 닥치고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점검도 해보지도 않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JTBC인데요. JTBC가 이 보도를 한 극우 매체를 직접 찾아가 봤다. 이 매체 관계자는 한술 더 떠 계엄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의 공동작전이라 바이든도 몰랐다며 JTBC에 관련 음모론을 공동 취재하자고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 뭐 이래 저녁에 뉴스룸에서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 이들도요 왜 이게 가짜 뉴스인지를 못 밝힌 거야. 그러면 진짜 뉴스일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윤 대통령은 모든 걸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거사입니다. 그야말로. 벼르고 벼른 거사였다. 심지어는요 인천지검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은 그 선관위를 한번 틀려 그랬대요. 그거는 이미 이준석의 정언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준석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 내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도 선관위 애들 저거 한번 틀려 그랬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뭐 7, 8년, 9년 전이잖아요. 약 10년 전부터 대통령은 이상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당시 이제 이 대선 그 예비 후보 시절에 그 TV 토론 8명 할 때요. 그 질문을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혹시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에 있을 때 무슨 들은 거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첩보 수집 차원에서 우리 검사들 내보내서 자료 수집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통령은 다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계엄을 선포했고 그 계엄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이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단계까지 왔고 때마침 99명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설까지 터진 겁니다. 자, 이번에 판을 엎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보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이 괴리, 차이, 이 갭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은 듣고도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일단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에 빳빳한 투표지 그것이 더 사실은 더 물정적으로 확실하죠. 그런 것들을 대거 이렇게 등장시키고 뭐 그러는 상황이죠. 자, 대통령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30들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긴가민가 하던 그런 어떤 계층에서도 본격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류 언론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류 언론은 부정선거 쪽으로 올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조선하고 KBS 같은 데는 부정선거를 벌써 조금씩 다루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그 언론 사이에서도 거대한 진영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아무튼 갈 길은 멉니다만 이번 이 고비를 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 부정선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갖고 싸워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